네, 여러분, 지식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말인데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실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또 이 단일 지식을 더 나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또 소통과 대화를 해야 하는 만큼 이 소통에 있어서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여러분, 지식을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말인데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실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통해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또 단위 지식을 더 나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대화가 중요한 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뿐만 아니라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한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이 한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우리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가꾸는 만큼 우리의 말도 아름답고 논리적으로 다듬는 일이 매우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산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프레젠테이션 기술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윤희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강사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대학생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학교 생활 하시면서 프레젠테이션 많이 하시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고민도 많으시고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이윤희 강사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겸 프레젠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학생활 하시면서 과제 제출하실 때나 아니면 어떤 팀플을 하실 때 프레젠테이션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구성으로 나눠지겠는데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스킬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 프레젠터가 됐고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제 소개를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처음으로 방송국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아나운서분도 계시지만 제 직업도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면서 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메디컬 프로그램에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취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CEO나 리더를 모시고 대담을 나누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더더욱 느껴지는 것이 그 사람의 말하기 습관이나 말하는 스타일이 그 사람에 대한 브랜드나 이런 이미지로 직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한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네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원래 말을 잘했을까요? 지금 어떤가요? 저 말 괜찮게 하나요? 네. 목소리라든지 이런 말하기 스킬에 있어서 제가 타고난 재능을 가졌느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저는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낯설고 이런 낯가리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발표를 할 때도 항상 숨어서 좀 피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직업을 어떻게 갖게 됐냐. 이렇게 항상 말을 못하고 집에 가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내가 바보같이 그렇게 말을 제대로 못했을까부터 시작해서 말을 잘하고 발표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무한한 동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마 이 직업으로
크게 이끌었던 원동력이 바로 그런 자극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다는 100%좀 노력해서 잘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말을 원래 잘하는 사람들 많죠? 연예인들 생각해 볼까요? 연예인들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 누가 떠오르세요? 쉽게는 국민 MC, 유재석 씨,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최근에 대선 토론을 하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도 있었죠. 그래서 작게는 뭐 작은 조직 안에서의 말하기, 그리고 더 넓게는 정치인이나 뭐 CEO, 리더, 넓은 사회에서의 그런 말하기 스킬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업 면접 보실 때 꼭 뭘 봐야 되죠? 서류 통과하면 면접 보셔야 되죠. 그래서 면접에서의 말하기도 아주 작은 프레젠테이션의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조직들, 많은 기업들을 만나서 취재도 해보고 또 이야기도 들어보니 그 조직 내에서 중요한 그 역량 중에 꼽을 수 있는 역량이 바로 말하기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보기도 하고 또 역량 면접, 인성 면접, 단계별로 면접을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원래 잘하거나 원래 타고난 그런 학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100% 만들어낸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좀 숙련된 프레젠터가 됐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말하기라든지 강의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조직들, 기업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의 추세가요. 여러분 NCS 많이 공부하시죠? NCS에서도 다양한 직업기초 능력들 가운데에서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그걸 표현해내는 이런 역량들을 주요한 업무 역량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높은 자리에 계신 어떤 CEO분들, 리더분들도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서도 개인적인 레슨이나 아니면 코칭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원 비서실이나 아니면 대기업 총수분들의 통해서 스피치 코칭에 대한 문의도 많거든요. 그래서 세대를 막론하고 말하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신입사원 연수에는 꼭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고요. 프레젠테이션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하는 거 좀 즐겁고 재미있게 하시면서 또 잘하실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들 가운데에서 PT 면접이 종종 들어갑니다. 인성 면접을 통과하면 PT, 토론, 역량 면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들이 학생들한테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PT 면접을 잘 보기 위한 혹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좀 더 조리 있게 전달하고 내용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혹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의 차이점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스피치는 커다란 범주 안에서의 말하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프레젠테이션은 그 스피치 안에서 어떤 보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상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고 연설을 한다라는 것은 스피치의 개념이고요. 다만 연설을 할 때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보조 자료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도와준다라는 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주 작게는 우리 영화 보기 전에 그 상영관 안내해주는 그런 안내 방송 보신 적 있죠? 거기서 내레이터가 또 설명을 곁들여 줍니다. 그럴 때 보조 자료와 함께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비행기 타시면 승무원들이 이륙하기 전에 뭐 하죠? 네, 구명조끼
그리고 비상구 탈출 안내하죠. 화면을 띄워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가셨을 때 진료 차트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줍니다. 그것도 역시 프레젠테이션이겠죠. 네, 작게도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도 있지만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할 때요.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띄우지 않고 보통은 대통령이 연설식으로 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자료 화면을 만들어서 띄워놓고 시정연설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다 프레젠테이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 예, 유명하죠.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최근에 손석희 앵커,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언론인으로 꼽혔죠. 그래서 뉴스 안에서도 어떤 앵커 브리핑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보조자료를 띄워놓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죠. 프레젠테이션이요. 우리 생활과 아주 가깝습니다. 멀지 않고요. 프레젠테이션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보를 전달하는 프레젠테이션과 그리고 설득을 하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정보 전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전달하는 내용이겠고요. 설득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움직이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말하겠죠. 뭐가 더 어려울까요? 네, 설득이 어렵겠죠. 설득은 정보 전달에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마음까지 뒤흔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득 PT가 더 어렵다라고 하고요. 그 종류는 정보 전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브리핑, 보고, 뭐 어떤 소개, 상품 소개, 제품 소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설득은 예를 들어 선거 연설을 할 때 왜 나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설득하죠. 그럴 때 혹은 어떤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해서 신제품을 설명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장점을 부각시킬 때 그때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면접도 굉장한 설득 PT 중에 하나죠. 나를 왜 채용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설득하시잖아요. 그래서 면접 그리고 최근 기업에서 어떤 투자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입찰이나 수주를 위해서 이런 설득을 하기도 합니다. 설득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설득 PT부터 학습하는 게 좋을까요? 정보 전달부터 학습하는 게 좋을까요? 네.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설득을 먼저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주어진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 정보 전달을 먼저 학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한번 알아봤고요. 설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조금 어렵죠. 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큰 틀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커뮤니케이션은 저기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SNS도 없고 미디어도 없고 그래서 항상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야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꼭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이라는 이런 학문이 굉장히 부흥하면서 웅변이나 연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수사학자 중에 우리 윤리 시간에 배웠던 아리스토텔레스 기억나시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렴풋이 윤리 시간에 혹은 도덕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입니다. 우선 조금 단어가 어렵긴 한데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보시면 로직이라는 단어 조금 연상이 되시죠? 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논리죠. 예, 논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품을 상대방한테 세일즈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장점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로고스, 바로 논리입니다. 이성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성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죠? 감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토스라는 것이 바로 감성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성과 감성.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면접을 갔을 때 면접관에게 우리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죠. 어떤 질문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구상하면서 답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말 완벽하게 원하는 답변을 했는데도 탈락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면접에서. 뭐가 부족했을까요? 논리는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감성적인 게 조금 부족했던 겁니다. 사실 조직 내에서 완벽한 인재를 뽑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는 같이 데리고 이렇게 맥주 한 잔 기울이면서 감성적으로 나눌 수 있는 선후배 관계를 더 선호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감성적인 부분을 사실 우리는 놓치고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와 파토스, 이성과 감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에토스. 이성 나왔고요. 감성 나왔습니다. 에토스는 뭘까요? 네. 힌트를 드리면 제가 처음 딱 등장해서 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전 작업을 한 것과 조금 연관이 됩니다. 바로 말하는 사람의 공신력과 신뢰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명성이라든지 평판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에토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모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목소리 그리고 살아온 발자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 그리고 에토스 그 사람의 공신력 이 세 가지가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론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나요? 네, 조금 지루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와서 어떻게 변화를 했느냐 보시면요. 커뮤니케이터 혹은 스피커, 프레젠테이션의 네 가지 핵심 역량이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음성 언어라고 해서 들려지는 목소리, 발음, 그 사람의 어조 변화, 속도 이런 것들이고요. 비언어적인 거, 제가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면서 자꾸 호응을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비언어, 그리고 자세, 제스처. 자,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눈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비언어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30초의 스피치든 뭐 1분의 프레젠테이션이든 1박 2일 동안 말을 하든 그 안에서 얼마나 짜임새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바로 내용 구성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미지입니다. 그 사람의 첫인상, 용모 복장, 그리고 태도, 인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살펴봤던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가운데 자 먼저 로고스는 어떠한 것과 연관이 될까요? 네, 논리와 해당이 되니까 그렇죠. 내용 구성이 로고스와 연결이 되겠고요. 파토스는요. 파토스는 감성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비언어적인 측면에서 많이 드러날 거고요. 이미지적인 측면에서도 표정이나 이런 것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토스는요. 네, 음성 언어, 목소리라든지 이미지가 함께 결합이 돼서 그 사람의 어떠한 전체적인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수사학에서 시작한 이 커뮤니케이터의 이론들이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로 음성 언어, 비언어, 내용 구성, 이미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내가 정말 자신이 없는 것 혹은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나는 평소에 목소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이런 분들 있을 거고요. 저는요, 상대방 이야기 정말 열심히 들어줄 수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는요, 주어진 시간 안에 딱딱딱딱 시간을 잘 계산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는 좀 잘생긴 것 같아요. 혹은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적으로 자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훌륭하면 정말 좋겠지만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장점으로 부각할 수 있는 것들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이 프레젠테이션을 접근하는 가장 첫 번째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 잘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몇 명 이야기를 해봤죠. 유재석 씨도 있었고요. 그래서 몇 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선 유재석 씨, 네, 국민 MC로 예능 프로그램 진행하는데요. 이 유재석 씨는
혹시 토크쇼나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스트들이 이야기를 할 때 박수를 치면서 뒤로 넘어가게 웃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신이 나서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느낌을 주면서 더 신나게 이야기하게 만들죠. 뭐가 뛰어나죠?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중에 네, 파토스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죠. 두 번째 분은요. JTBC에서 뉴스 진행하는 손석희 앵커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뛰어나죠? 로고스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손석희 앵커님이 막 굉장히 따뜻하고 공감하고 이런 따뜻한 면을 가지신 분은 또 아니죠. 굉장히 냉철하고 체계적인 면이죠. 그래서 파토스적인 것보다 로고스적인 게 훨씬 더 뛰어난 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프레젠테이션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예, 세 가지 모두가 뛰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는요. 유머 있는 스피치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오바마 대통령, 예, 굉장히 유명하고요. 생동감 있는 프레젠테이션, 예, 애플의 스티브 잡스.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네, 굉장히 임팩트 있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적절한 쉼을 사용하면서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파토스적인 측면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에토스적인 측면도 뛰어난 그런 프레젠터겠죠. 그리고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킨 김연아 선수. 운동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말솜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동 씨 어때요? 네, 김재동 씨 자세 보세요. 토크쇼 진행할 때 항상 청중을 향해서 자세를 앞쪽으로 기울입니다. 파토스가 뛰어난 사람. 그리고 이분 아세요? 역사 강사. 저는 사실 역사, 사회 이런 거 굉장히 약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어도 이분의 강의를 들었을 텐데 재미있게 강의를 풀어내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계시고 유시민 전 장관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감성적으로 잘 접근하시는 그리고 대선 토론 때 우리 심상정 후보의 또 활약이 대단했었죠. 그리고 이분 아세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와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나승현 대변인입니다. 이분은 어때요? 네, 저는 최고의 프레젠터인 것 같아요. 음식을 앞에 두고 어쩜 그렇게 표현을 잘하실까요? 네, 그래서 정말 말 잘하고 소통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나만의 롤모델 혹은 나만의 닮고 싶은 어떤 프레젠터를 선정해 놓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실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배우는 것도 무척 중요하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매번 말하기 연습을 하지만요.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건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오늘 많은 팁들을 알려주셨는데요. 지금의 선생님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모습인데 대학 때는 그렇게 긴장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네, 처음에 좀 그러면 그런 걸 극복하셨던 방법이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여러분 동아리 많이 하시죠? 저도 대학교 때 동아리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선배들이 항상 시키는 게 있었어요. 월요일마다 주간 계획을 말해봐라. 이렇게 둘러앉아서 한 명씩 1분씩 이야기하게 시켰었어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그 1분이 그리고 몇 명 되지 않았었거든요. 10명 남짓 되는 그 동아리 안에서도 그걸 말하려고 하면 제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지 하다가 정말 바보같이 말하고 이렇게 좀 어눌하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그러고 집에 돌아가면 속상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속상함이 이제 저를 자극했고 그렇다 보니까 발표를 어떤 교수님께서 시키시면 못하지만 일단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어서 못하더라도 하고 그리고 나서의 그 성취감이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발표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나 프레젠터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계속 도전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영감을 줬던 아나운서 분들 TV에서 보면서
어쩜 저렇게 정갈하게 말씀 잘하실까? 이런 자극도 받으면서 계속 따라 읽어보고 따라 말해보고 이런 훈련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보셨겠지만 저도 카메라 앞에서 뉴스 리딩하고 시험을 많이 봤었는데요. 그때 정말 전국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 다 총집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기는 해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어떤 자극이나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내가 왜 말을 잘해야 되지? 그리고 잘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뭘까를 고민하셔서 일단 동기부여 하시고, 두 번째는 말 잘하는 사람을 계속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따라해보는 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두렵다고 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 좀 시도하는 그런 노력이 좀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사실 PT 면접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아나운서가 되기 전에 PT 면접에 직접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완벽히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압박 질문이나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긴장하고 좀 당황스러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네,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PT 면접뿐만 아니라 면접에 임하실 때 그 마인드를 먼저 바꾸시는 게 좋은데요. 면접관이 나를 당황시키게 할 것이다, 나를 압박하고 곤경에 빠뜨려서 어떻게 하는지 볼 것이다 라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면접관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내가 저거 빈틈없이 대답해야지 라고 하면서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압박을 받으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그걸 정말 궁금해서 나한테 물어본다라고 접근을 하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 줄지를 더 고민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모르는 답변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거기까지는 제가 좀 부족합니다, 혹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 면접관은 그 사소한 말 한마디에 진심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압박 면접에 대해서 탁탁탁탁 치고 나가면서 답변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웃는 여유를 보여주세요. 당황했다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아까 우리 설득의 3요소에서도 파토스 기억나시죠? 네, 감성적으로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보는 거죠. 그렇게 임하면 그 마음을 알아주실 겁니다. 신입사원한테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완벽한 인재상을 추구하면서 뽑지 않습니다. 워낙 훌륭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바꾸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오늘 강연을 들으신 분들이 면접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선생님과 계속 다음 강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